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닷새 동안 이어졌던 설 연휴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귀경객이 분산된 탓에 고속도로는 대체로 원활했고 교통사고도 지난해보다 크게 감소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검토한 안전대책 가운데 하나가 연안여객선 공영제입니다. 하지만 이 정책이 대폭 축소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 개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키나와에서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 김기태 감독을 만나 포부와 각오를 들어봤습니다. 전국 동시조합 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번 주부터 선거 운동이 시작됩니다. 과열 분위기 속에 불법 탈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닷새 동안 이어졌던 설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터로 돌아가는 시간이 됐습니다. 연휴가 길었던 탓인지 귀경길은 연년처럼 답답하지 않았고 대형 사건 사고도 없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닷새 동안 이어졌던 기나긴 설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터로 돌아가야 하는 시간. 헤어짐을 준비하는 터미널은 또다시 분주해집니다. 연휴가 어느 해보다 길었던 덕에 정겨운 고향의 정을 한껏 담아가지만 그래도 떠나는 시간은 언제나 그렇듯이 아쉬움이 가득합니다. 부모님이 차려주신 밥을 맛있게 먹고 서울로 가서 이제 이번에 새로운 도전으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금자리에서 자식들을 다시 떠나보내야 하는 부모님의 마음도 편치만은 않습니다. 오고 갈 때마다 좀 서운하고 그러죠. 무설 많이 못 해준 것 같기도 하고 항상 보고 싶고 그러죠. 그냥. 아쉬움을 가득 남기고 떠나는 귀경길은 예년보다 수월했습니다. 귀경 차량이 분산된 덕에 고속도로는 막히는 구간 없이 소통이 원활했고 터미널과 기차역도 한결 여유로웠습니다. 연휴가 길어 마음의 여유가 넉넉했던 탓인지 대형 사건 사고도 없었습니다. 이번 연휴 동안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110여 건으로 지난해 설 연휴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사망자와 부상자 역시 각각 8명에서 4명, 340여 명에서 170여 명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쉬는 날이 길어져 오히려 분주했던 곳도 있었습니다. 119의 구조 활동은 지난해보다 10% 이상 증가했고 응급 환자 이송 건수도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4년 만에 겨울황사 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까지 짙은 황사 주의하셔야겠는데요. 현재 광주에는 세제곱미터당 428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하면서 평소보다 무려 10배나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건강관리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는데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게 좋겠고요. 외출한다면 검증된 황사 마스크 착용이나 또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깨끗이 씻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 시각 구름 양상입니다. 고기압이 가장자리 들면서 구름이 많이 끼어 있고요. 또 전국적으로 황사가 뒤덮으면서 희뿌연 하늘로 가시거리가 답답한 상태입니다. 오늘 각별히 안전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낮은데요. 광주 1도, 나주 1도, 장흥도 1도로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 어제만큼 오르겠습니다. 광주와 화순이 9도, 담양도 9도, 장흥 8도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오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의 텃밭에서 미묘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최근 광주에서 서구을 보궐선거에 새정치민주연합 대안에 야당 세력과 모든 가능성을 열고 연대하겠다며 반새정치연합 후보를 위한 신호탄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제야 세력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대책위 구성이 논의되고 있어 광주 서구을에서 제3회 후보연대가 성사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또 천정배 전 장관이 새정치연합을 탈당해 출마를 선언할 경우 반새정치연합 후보연대에 합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시아 문화전당 개관이 오는 9월로 다가온 가운데 내일 국회 상임위에서 전당 법안이 통과될지 주목됩니다. 현재 정부 여당은 문화전당을 일정 기간 국가가 운영하고 난 뒤 무조건 법인화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어 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만약 2월 국회에서도 전당 법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전당의 9월 개관에는 차질이 우려됩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지난 14일 광주를 방문해 전당 법안 통과를 최우선 입법 과제로 삼겠다고 밝힌 만큼 야당의 대응도 주목됩니다. 광주 비엔날레 새로운 도약을 위한 혁신안이 이번 주에 발표됩니다. 광주 비엔날레 혁신위원회는 지난 넉 달 동안 마련한 혁신안을 내일 시민공청회에서 공개하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어 오는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종 혁신안을 발표하고 혁신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혁신안에는 광주 비엔날레의 새로운 비전과 정체성이 제시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경영 쇄신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검토한 안전대책 가운데 하나가 연안여객선 공영제인데요. 이 돈이 안 되는 항로를 국가가 직접 나서 운영하겠다는 이 정책이 최근 대폭 축소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연안여객선 공영제를 검토하겠다고 수차례 밝혔습니다. 안전을 위해 민간이 꺼리는 적자 항로는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연안 여객 운송 사업의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서 연안 여객선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의 최근 국무회의 보고에선 공영제라는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지자체와 비영리 법인이 직접 적자 항로를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 정작 정부는 운영 주체에서 빠졌습니다. 정부는 대신 시장 여건에 따라 사업자가 주말이나 성수기 운임을 올려받을 수 있는 탄력 운임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운 업체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해서 안전에 신경 쓰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적절한 투자가 제대로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제를 이제 정비를 해가지고 심각한 우태라고 보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하지만 영세한 민간업체 대신 정부가 직접 운영해 안전과 섬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겠다던 애초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대부분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지자체가 선뜻 항로 운영에 나설 수 있을지도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오는 4월 개통하는 호남 고속철도 운영 계획안에서 진입이 배제된 광주역 활용 방안을 놓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남과 대전 일부 정치권에서는 용산과 서대전을 오가는 별도 KTX를 광주역까지 연장해 기존 용산 광구 구간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국토부와 코레일은 계획안이 확정된 뒤라 반영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KTX 광주역 진입 대책위와 광주북구 등에서는 KTX가 들어오지 않을 경우 구도심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된다며 광주역 역사를 폐쇄하고 일대를 재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대대적인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광주시가 산하 119개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동안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운영회가 10개, 서면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도 5개로 나타났습니다. 위원들의 중복 선임도 심각해 2개 이상의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이 270여 명에 달했고 여성 참여 비율도 2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회의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거나 폐지하고 위원들의 중복 참여도 제한할 방침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사용되는 계약서나 협약서에 갑을 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최근 시와 산하기관 그리고 공공기관의 계약서나 협약서 등에 갑을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등을 사용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에 따라 광주시와 산하기관 등이 작성하는 계약서 등에 갑을 명칭이 사라질 근거가 마련됐지만 노력을 강조하고 있어 실제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입니다. 다음 달 11일 실시되는 동시조합장 선거가 오는 26일 선거운동 개시와 함께 막이 오릅니다. 과열 분위기 속에 불법 탈법이 잇따르면서 위탁을 맡은 선관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오는 3월 11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전남은 179개 조합장이 선출됩니다. 현재 선거인 명부가 작성되고 있는 가운데 조합원 수를 감안하면 최대 44만 3천 명이 선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남군이 3만 4천 명으로 가장 많고 신안군이 9,700명으로 가장 적습니다. 한정된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선거가 치러지면서 금권 선거 가능성에 선관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에서만 44건이 적발돼 8건이 고발 또는 수사 의뢰됐습니다. 특히 선거운동 기간에는 전통 세시 풍속 행사가 이어지는 대보름이 끼어 있어 선관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조합장 선거가 끝나는 날까지 특별 단속 기간으로 정해서 우리 위원회의 단속 역량을 총집중할 그런 계획입니다. 섬이 많은 전남의 특성상 투표율을 높이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 공직선거에서는 사라진 순회 투표제가 도입됐습니다.
순회 투표는 여수시 19개 섬과 신안군 13개 섬에서 치러지는 것으로 다음 달 4일과 5일 실시됩니다. 순회 투표는 순회 투표 관리관과 사무원이 배를 타고 지정된 섬에 가서 순회 투표소를 설치한 후 투표하게 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는데요. 사상 최대 규모의 동시조합장 선거는 오는 24일과 25일 후보 등록, 26일 선거운동 개시와 함께 막이 오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금호타이어 조합원 분신 사망과 관련해 금호타이어 노조가 오늘 총파업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를 엽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오늘 오전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노조 대의원 김모 씨의 분신 사망과 관련해 진상규명 요구와 총파업 여부 등을 결정하는 긴급 임시 대의원 대회를 엽니다. 대의원 대회에서 파업을 결의할 예정인 노조는 지회장의 결정에 따라 파업의 성격과 규모를 결정해 빠르면 모레쯤 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관공서를 돌아다니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45살 이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일 광주 서구청 사무실에 침입해 현금 40여만 원을 훔치는 등 지난 11월부터 관공서를 돌아다니며 10여 차례에 걸쳐 600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시각장애인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이 씨는 생활고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제 오후 7시 40분쯤 전남 담양군 담양읍 학동리의 한 교차로에서 54살 임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신호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임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사망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힘들다며 운전 부주의 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광주와 전남 지역의 평균 휘발유 가격도 2주 연속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광주 지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지난 4일 리터당 1,399원을 기록한 이후 18일 연속 상승해 어제는 1,459원으로 60원 상승했습니다. 전남 지역의 평균 휘발유 가격도 어제 현재 1,454원으로 13일 연속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새해 들어 전남 지역 일부 자치단체가 공공요금을 줄줄이 인상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목포시에 그리고 여수시, 순천시 등 6개 시군이 일부 관리 품목의 공공요금 인상을 확정했습니다. 목포시는 하수도 요금을 지난해 세제곱미터당 210원에서 250원으로 인상한 데 이어서 올해도 290원으로 5% 인상했고 순천시도 상하수도 요금을 각각 인상했습니다. 담양군도 오는 7월부터 상수도 요금을 인상할 방침이고 나주시는 3월부터 정화조 청소료를 올릴 예정이어서 가계 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부터 사과와 배를 비롯한 과수 5개 품목에 대해서 농작물 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합니다. 보험 대상 품목은 사과와 배, 감귤, 단감, 떫은감이며 과수원 소재 지역농협 등을 통해 다음 달 20일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봄 동상해 피해 인정 비율을 70%로 확대하는 등 올해 판매 상품의 보장 수준을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 개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 사령탑 김기태 감독이 이끄는 기아 타이거즈는 일본 오키나와에서 연습 경기를 치르며 시즌 준비에 한창인데요. 오키나와 캠프를 찾아 김기태 감독을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김 감독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네,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오키나와 캠프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예, 뭐 지금 선수들 잘해주고 있어가지고 뭐 굉장히 좀 흡족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감독님만의 훈련 철학이 있는 것 같은데요. 뭘까요? 즐거워야죠. 일단 첫 번째는 선수들이 즐겁게 하는 게 뭐 좋아하는 운동, 제일 잘하는 운동 하는 거니까는 즐겁게 하든 뭐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저기 플랜카드를 봤을 때도 질문을 던지는 글귀를 봤어요. 감독님께서 선수들을 생각하게 하려고 하시는 건지 이게 질문을 많이 던진다고 하시는데 이유가 있으세요? 그렇죠. 뭐 선수들의 어떤 지시형보다는 본인들 느끼게 하고 나서 그 느낌을 가지고 왜 그 야구를 해야 되는 건가를 답을 알려주기보다는 본인들 스스로들이 알게 하려는 그런 뜻에서 하는 건데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이 캠프 동안에 감독님 눈에 들어오는 젊은 선수 있었나요?
뭐 젊은 선수 다 지금 잘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선수들하고 올 시즌을 어떻게 갈 것인가, 뭐 특정 선수에게 어떤 그 기대고 하는 것보다는 저희 팀 전체적인 선수의 전력이 좋아야지만 성적이 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젊은 선수 잘해주고 있어요 지금요. 최혜섭 선수가 와서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감독님이 느끼실 때도 좀 좋으신지. 예, 뭐 최혜섭 선수 잘해주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뭐 다들 아시다시피 또 슈퍼스타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맞게끔 좀 행동을 좀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뭐 팬들한테 좀 보답을 하고 해야 될까 그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상만 안 당하면은 좀 예년에 비해서 더 나은 성적이 더 날 수 있으리라 보고 있고 또 그렇게 될 겁니다. 이 감독님께서 올해 만들고 싶은 기아의 색깔이 있으실까요? 글쎄 뭐 기아 타이거즈하면 영맹스럽게 좀 무서운 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변화를 시키리라 지금 계획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될 것이고요. 네. 기아 타이거즈가 어제 한화를 상대로 국내 프로팀과 첫 연습 경기를 치렀습니다. 5대8 역전패에 그쳤지만 백업 선수 위주로 구성된 라인업으로 안정적인 경기를 선보였습니다. 선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임준혁 선수는 4이닝 1실점으로 가능성을 보여줬고 2루수이자 1번 타자로 나선 최용규 선수가 3안타 1도루로 활약했습니다. 기아는 내일 일본 프로팀인 히로시마 카프와 연습 경기를 치릅니다. 광주FC가 일본 전지훈련을 마치고 오늘 돌아옵니다. 시즈오카에서 진행된 3차 전지훈련은 신구 조화와 조직력 극대화에 초점을 맞췄으며 J리그 팀들과 연습 게임을 통해 지난해보다 강해진 전력을 재확인했습니다. 광주FC는 26일부터 목포 축구센터에서 마지막 훈련을 진행합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에 대형 종합병원이 들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주시는 빛가람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 16,000여 제곱미터를 종합병원 부지로 용도 변경해 다음 달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분양 조건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으로 의료시설 용지는 아파트 단지와도 인접해 있어 지역 의료기관들이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가 다른 자치단체와 상생발전을 위해 협력 강화에 나섭니다. 광주시는 오는 28일 대구에서 열리는 2.2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88 고속도로 조기 확장과 광주-대구 내륙철도 건설 등 대구시와 모두 23개 사업에 대한 협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다음 달 23일에는 시 도지사는 물론 민간 전문가 자문위원 등 40여 명이 참석하는 광주 전남 상생발전위원회를 열고 시도 현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지난 5일 발생한 아파트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광주남구가 복구 작업을 선정하기 위한 측량을 실시합니다. 광주남구는 옹벽 복구 작업을 맡고 있는 건설업체가 복구 작업 공법을 선정하기 위해 오늘부터 옹벽의 경사면과 경계 구간 등을 측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법을 선정한 뒤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복구 작업에 나설 계획인 남구는 오는 5월쯤 복구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올 한해 농업계의 동향을 살펴보면 농업 전망대회가 오늘 화순에서 열립니다. 농촌경제연구원과 전라남도 등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2015년 농업과 농가 경제 동향, 주요 품목별 수급 동향 등의 주제 발표가 이루어집니다. 주제 발표 후에는 발표자와 농업인, 전문가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가 이어질 예정입니다.